안녕하세요. 정원규입니다. 내남민주당 하는 짓이 아주 가관입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외교 참사를 빚었다며 외교부 장관 사퇴 건의안을 냈습니다. 박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를 잘 설득해보겠다 하는 그 말이 아주 선명하게 들리던데 이게 미국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외무부 장관이 무슨 힘이 있다고 대통령에게 미국 의회를 설득하겠다고 합니까? 당연히 한국 국회죠. 또 국회라고 했으면 당연히 한국이지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의회와 한국의 국회를 구분을 못하겠습니까? 내남민주당 녀석들은 이 새끼들이라고 욕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새끼도 아깝습니다. 개자를 앞에 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이나 검찰 중 범죄를 다뤘던 사람들은 직위가 높건 낮건 상관없이 새끼를 입에 달고 삽니다. 나쁜 놈들 사기꾼들을 상대하다 보니 욕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습니다. 내로라 하는 전직들이 검찰에 불려가기를 꺼리는 것도 새끼 소리 들으며 자존심 무너지는 게 두려워서라고 합니다.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이재명 그 새끼 하지. 이재명 의원 그분은 참 거짓말도 너무너무 우아하게 잘하셔. 그럽니까? 대통령이 무슨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무슨 도닦는 자리입니까? 솔직히 욕을 들리게 했다는 것, 들켰다는 것이 어수룩한 거죠. 무엇보다도 하지 않은 말을 자막으로 내보내서 미국과의 관계를 파탄내려고 했던 방송이 나쁜 놈들이죠.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대통령 부인을 폄훼하는 것이 모두 내년 취임 1주년에 벌릴 규탄대회에 앞서 미리 군부를 떼는 것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좌포는 내송송 구멍탁과 최순실 세월호를 한데 묶고 성공한 탄핵의 추억에 목을 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권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좌파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가 그 수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보수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들의 상습적 거짓을 눈 감지 말고 그때그때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가 이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신혼여행을 하니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신혼여행하면 별로 낭만적으로 들리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가장 낭만적인 단어가 하니문입니다. 영어에서는 하니문은 신혼여행 말고도 우호적인 관계라는 뜻도 있습니다. 둘 다 아주 긍정적인 뜻이죠. 하지만 민속학자들은 이 하니문이 긍정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고대 스칸디나비아의 바이킹 사회에서 널리 행해졌던 약탈혼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를 납치해서 정부치고 안전하게 데리고 살 수 있을 때까지 여자 가정에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 살던 습관이 바로 하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를 훔쳐서 마누라 삼기까지 숨어있던 게 오늘날의 신혼여행의 기원이라는 겁니다. 이거 믿어도 될까요? 아무튼 바이킹은 지금의 그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지역에 살던 해상 민족입니다. 유럽 대륙의 독일, 네덜란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며 벨지움,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대서양 연안과 도보 해협 건너편 영국까지 약탈 무대로 삼았던 민족이라기보다도 다양한 족속입니다. 해양 족속. 쉽게 말해서 유럽의 왜구입니다. 하지만 한때 그 힘이 강력해서 프랑스의 북부 해안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연합군이 상륙했던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이 있는 노르망디 지방이 좋은 예입니다. 이게 이제 노르웨이에서 따왔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회사 재직 때 덴마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도 코펜하겐에서 바다 건너 스웨덴을 오가는 페리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술이 잔뜩 취한 거구의 스웨덴 남자가 비틀대며 배에 오르는 광경을 제가 그때 보았습니다. 제 덴마크 파트너가 저 스웨덴 놈들은 술 마시고 싶으면 이 덴마크에 와서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고 술도 사갖고 들어간다며 야만스럽다고 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이킹이라는 그 말 자체는
당연히 덴마크가 원조인데 지금은 어떻게 된 일인지 마치 스웨덴이 바이킹의 원조인 것처럼 알려져 있다고 투덜대더군요. 스웨덴은 물가 비싸기로 아마 인구 50만의 아이슬란드 못지않을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물가가 비싼 데가 스웨덴입니다. 한의문이 이렇듯 우리가 아는 대로 마냥 낭만적이고 좋은 뜻이기만은 이제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고도 합니다. 북유럽에서는 결혼 첫 달, 결혼하면은 한 달 동안은 꿀로 발효시킨 음료를 체험제로 마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일에는 꿀을 먹는데 거기 달이라는 문을 붙여서 이런 달콤한 꿀도 달처럼 기울여져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달도 차면 기울듯이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물고 빨고 결혼 초기에는 난리를 치지만 결국에는 서로 시들해진다는 겁니다. 1500, 1600년대 영국의 글 쓰는 산문가들은 결혼 생활을 달이 차고 기우는 것에 비유했다고도 합니다. 이건 이제 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한의문이라는 게 마냥 그렇게 낭만적인 뜻만 있는 것은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 그동안에 퍽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7년 전 북경의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미국의 명확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왜 참석을 했나 하고 의아했었습니다. 제가 그 답을 알아냈습니다. 그때 이제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에 오독환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축하 사절로 외국 원수로서 몇 명 안 되는데 앉아있던 그 사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은 박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미국의 반대에도 중국의 초청을 받아들인 건 북한이 도발하면 중국과 한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이를 위해 한 라인을 개통하기로 사전에 시진핑과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을 한 거죠. 그런데 몇 달 후 2016년 1월 불과 중국의 전승절이 아마 9월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몇 달 후 2016년 1월 불과 4, 5개월 지나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까 박 대통령이 6개월 전에 합의했던 시진핑과의 합의에 따라서 여러 차례 시진핑과 통화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시진핑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외교를 통해 국가의 안보를 지키려고 했던 박 대통령의 의도가 실패로 끝나는 순간입니다. 시진핑에게 사기당한 겁니다. 배신당한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계속해서 사드 갈등의 원인이 한국 측에 있다고 우겨댑니다. 중국은 중국 시장과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들먹이며 한국이 3불1안 사드에 대해서 3불1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에 보복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할 테면 해봐라 식의 노골적인 감정을 표시하는 것은 외교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와 각오로 중국과의 모든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중국에 빌어먹고 살았습니까? 자유가 없는 배부른 돼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 표심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모든 내용을 세세히 알아듣기는 힘들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20대 남성은 보수를, 20대 여성 이대녀라고 하죠. 이대녀는 훨씬 높은 비율로 20대 남성이 보수를 지지하는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좌파 이재명에게 표를 몰아주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준석이 20대 남성 표를 땡긴답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젊은 여성들은 투표하러 잘 안 간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 하고 오두방정을 떠는 바람에 20대 젊은 여성들이 대거 이재명에게 표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에서 무리한 편가르기는 얼핏 나에게 유리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렇듯 자업자득이 됩니다. 그랬어도 20대 여성층이 윤석열 후보를 왜 싫어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이재명이 좋아 죽어서 찍은 게 아니라 그렇게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20대 여성은 윤석열 후보를 안 찍고 이재명을 찍었을까? 형수한테 욕하고 시장, 도지사로 있으면서 실수 없을 만큼 비리가 많다는 것을 모르기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준석이 여자는 투표장에 안 간다고 놀리니까 투표는 해야겠는데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재명을 찍은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우선 그 여성들 입장에서 검사 출신이라는 게 싫었을 겁니다. 결혼 상대로야 더할 나위 없는 직업이겠지만 그건 내 문제일 경우이고, 검사라는 직업이 남을 호령하고 벌 주고 목에 힘주는 직업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직이 호감이 안 가죠. 현직 대통령의 전직이 바로 검찰인데 그 검찰이 호감이 안 가는 겁니다. 뭐 정숙 씨보다 우아한 김건희 씨 용모도 표 얻는 데는 마이너스입니다. 사실 선거 때 청바지 입고 그랬어야 했는데 주위의 여성 유권자 심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참모만 있었나 봅니다. 너무 우아하게 하고 나오니까 여성들한테 오히려 반감을 사는 거죠. 시기 질투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반면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야들야들하고 웃기고 살살대고 잘 웃어넘기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그런 험한 욕을 해서 되겠어? 하고 생각은 하지만 이준석이 이대년은 정치에 관심 없는 골빈층이라는 말에 더 약이 오른 겁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까라고 믿지만, 혹 다음 선거에서 이재명과 맞붙는 사람은 이재명을 거짓말 잘하고 뻔뻔하고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살살 빠져나가고 욕도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그런 네거티브로 공격만 하지 말고 이재명에 웃기고 살살대고 웃어넘기는 재치라는 긍정적 측면에서도 이재명을 이겨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설 뜻이 있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해둬야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스타일이 이재명 상대의 제격이지만 다행히도 이재명이 또 출마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5%도 안 되고 국립호텔에서 무상급식을 먹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제 한동훈 대망론의 진실과 허점이라는 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은 내가 생각이 있으니 비워놔달라고 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발탁은 신의 한 수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내남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저것 캐느라고 캤지만 흠도 없었고 논리가 정연하고 무엇보다 어려운 말을 쉽게 풀어서 대답하니 말장난할 여지를 상대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오죽하면 내로라 하는 내남민주당 녀석들이 슬금슬금 앞에 질문자로 나서기를 꺼리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고검 검수장까지 했다는 내남민주당 의원도 쓴웃음만 짓고 입을 열지 못하더군요. 박범계니 뭐니 소리만 버럭 질러댔지 알맹이는 없고 꺼내는 말마다 공격을 당하니 질문자로 나서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렇다 보니 4년 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한동훈을 내놔도 되겠구나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말 꺼내기는 일러도 한참 이릅니다. 한동훈은 정치라는 대전에서 겨우 사단장급의 초급 지휘관입니다. 지상전 전체를 겪어야 하고 해전, 공중전, 미사일전, 전자전에서도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쟁 전반을 보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부터 한다면 어떤 식으로 개전하고 언제 어떻게 매무리 지을까 하는 큰 전략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푸틴을 보십시오. 지금 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뽕재명을 보십시오. 욕심만 앞서다 보니 온갖 술수와 무리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구치소, 뒤에는 오물구덩이가 버티고 있습니다. 뽕재명은 전쟁판에서 연대장까지만 했어야 할 비열을 달기에는 턱없이 자질이 부족한 인간이었다는 게 지금 판명되고 있습니다. 흠없는 사람이 나와야 좌파 도둑놈들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서 보수 여당이 배워야 할 점은 바로 국정 운영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국민은 우선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경험 나름이기는 합니다만 그까지 지지율이 사실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언론은 이 문제를 붙들고 늘어지는데 언론도 이슈를 만들어 먹고 사는 집단이니까 한동훈을 얘기할 때 너무 치켜세우지 말고 지나친 기대도 지금은 하지 마십시오. 소년등과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과거에 합격했다고 해서 반드시 잘 나간 건 아니죠. 5년 내내 법무부 장관만 할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자리도 옮겨서 국정 운영 경험도 더 쌓고 그게 성공하고 타이밍이 맞으면 그때 대통령 후보군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재풀이 넓고 깊습니다. 보수는 옛 것을 보존하면서 끊임없이 개선하고 새 것을 채워 넣습니다. 이게 보수의 장점입니다. 보존하지 못하고 스스로 바뀌지 못하고 새 인물을 키워내지 못하면 내남민주당 꼴이 납니다. 뿅 가버린 이재명을 대체할 인물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재명을 지키자고 외치는 지금의 내남민주당을 보십시오. 부두에 매여있는 내남민주당이라는 배에서 쥐새끼들이 출항전 뛰어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폭풍전야입니다. 내년 4월에서 6월쯤 무슨 일이 생기는지 두고 보십시오. 느긋하게 사람을 키우고 쌀에서 뒷동과 돌을 골라내는 작업을 보수는 쉬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하고 텃밭을 넓혀가야 합니다. 너무 한동훈 하며 촐싹대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